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주한미군기지와 청와대를 몇 분 안에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외무성 부상이 나서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 등의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남한의 오산, 군산 등 주한 미군기지와 청와대가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식의 초강경 대응이 즉시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전략 로켓군의 조준 경항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성명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도 외신과의 인터뷰를 해서 미국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6차 핵실험에 대해선 반드시 하겠다가 아닌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설에 선제 타격이 검토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이어 한 부상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 압박하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을 맞아 오늘 평양에선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쟁 우려로 북한이 평양 시민 60만 명에게 소개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 생일 태양절 105도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시내를 통제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열병식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사를 태운 트럭들이 줄지어 평양 시내로 이동하는 등 북한은 열병식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 각종 무기와 장비를 집결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00여 명의 외신 기자를 초청한 북한은 이런 가운데 체제 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생가인 망경대를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지하철과 거리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취재를 허가하면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프라우다는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해 평양 주민의 25%인 60만 명을 도시 외곽으로 이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는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토됐던 김정은 정권 교체 등의 방안은 일단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달 가까이 검토하고 수립한 대북 원칙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정권 교체와 북핵 지위 인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기념일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맞아 6차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동향을 시시각각 보고받으면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의 역할을 확신한다면서도 경제 군사적 독자 행동 카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We have a very big problem in North Korea, and as I said,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이런 가운데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가 베이징 평양 노선 운항을 오는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인사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중국과 북한 정부의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한 기간 추가 대북 제재 등이 나올 경우 펜스 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 북한에 공급해주는 원유는 김정은 체제를 연명해주는 생명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과연 중국이 김정은 체제의 붕괴까지 각오하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지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북한 신의주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입니다.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유 약 100만 톤이 이곳에서 정제 처리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석유 공급처로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송유관은 북한의 생명줄로 불립니다. 지난 2003년 2차 핵위기 당시 미국,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은 중국이 송유관을 잠가버리자 제발로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사흘간 원유 공급을 중단했는데 북한은 무려 6개월이나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잠그게 되면 북한은 길어봐야 두 달 내지 세 달을 버티지 못할 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의 목소리여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각오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북한을 포기하는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呼吁有关各方都要保持冷静克制，不要采取可能加剧半岛局势紧张的行动。 북한 잠수함 감시를 위해 중국 잠수함들이 대거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의 대북 압박이 전례 없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선제 타격과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보복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삼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용 첩보 위성을 외국에서 빌리고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는데요. 구경근 기자입니다. 군은 내년부터 이스라엘, 독일 등에서 정찰 위성 4-5기를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초 자체 정찰 위성 도입 전까지 사용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km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1000km의 순항미사일은 1년 앞서 전력화되고 평양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내년까지 250발이 들어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맞서 올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기가 추가 도입됩니다. 사드가 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하층 방어를 담당할 패트리엇3 미사일도 배치됩니다. 올해 창설되는 특수임무여단에 특수침투형 헬기와 특수작전용 무인 정찰기, 유탄 발사기가 보급되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전력도 증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방위력 개선 예산 78조 원을 포함해 국방비 238조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과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알선 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고 씨에 대한 체포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크게 3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우선 지난 2015년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고 씨는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어제 오전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구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실시됩니다. 5개 당 후보들은 모두 오늘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윤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나란히 오늘 정식 후보 등록을 합니다. 문 후보는 후보 등록 후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고 아동수당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에 이어 부산 울산을 찾아 바닥 표심을 다집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의 전 국민 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취업준비생과 저소득층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일정 없이 향후 선거 전략 구상에 몰두할 예정입니다.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은 공립유치원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단설 유치원 대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특강에서 경제학 박사 출신 전문가인 자신이 경제위기 극복의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기 내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로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양측의 각계 인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김준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힘을 얻은 대세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직 장차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5년 전 박근혜 대선 후보를 도왔던 인사까지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해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교수들만 1,000명 넘게 몰려들어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 고민정 전 아나운서와 야구인 김응용, 치어리더 박기량,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등이 문 후보 캠프에 가담했거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김영기 경북대 교수가 선대위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방분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박상규 전 민주당 부총재 등 21명의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계속 영입인사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 슬로건을 정하고 핵심 공약을 알리는 등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집권 전략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됩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제1공약으로는 공공부문 81만 개 등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 다음 순위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른바 무수저 출신임을 부각시켜 서민과 중산층 마음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안보를 제1공약으로 내세워 안보에 강한 보수로 표심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강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국방 예산 증액 등 안보를 제1공약으로 해 중도 보수 표심을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좋은 성장과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패권 세력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끌 후보로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대선 슬로건은 국민이 이긴다로 정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슬로건은 보수의 새 희망, 제1공약은 저출산 타개를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경제, 안보 전문가임을 내세워 TV 토론 등에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제일 공약으로는 정치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최고의 압박을 가한다는 대북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됐던 김정은 정권 교체 등의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달 가까이 검토하고 수립한 대북 원칙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 중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정권 교체와 북핵 지위 인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기념일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맞아 6차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동향을 시시각각 보고받으면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의 역할을 확신한다면서도 경제 군사적 독자 행동 카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We have a very big problem in North Korea, and as I said,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이런 가운데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가 베이징 평양 노선 운항을 오는 17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주한미군 기지와 청와대를 몇 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외무성 부상이 나서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 등의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남한의 오산, 군산 등 주한 미군 기지와 청와대가 단 몇 분이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식의 초강경 대응이 즉시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전략 로켓군의 조준 경항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성명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도 외신과의 인터뷰를 해서 미국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6차 핵실험에 대해선 반드시 하겠다가 아닌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설에 선제 타격이 검토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이어 한 부상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 압박하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이 태양절을 맞아 오늘 평양에선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쟁 우려로 북한이 평양 시민 60만 명에게 소개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김일성 생일 태양절 105도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시내를 통제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열병식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사를 태운 트럭들이 줄지어 평양 시내로 이동하는 등 북한은 열병식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 각종 무기와 장비를 집결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00여 명의 외신 기자를 초청한 북한은 이런 가운데 체제 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생가인 망경대를 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지하철과 거리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취재를 허가하면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프라우다는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해 평양 주민의 25%인 60만 명을 도시 외곽으로 이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